예, 장편 소설 독도서는 읽어주기. 예, 제3장 독도 지킴이 둘 마음과 분노 편. 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과의 국익 및 영토 분쟁에서 약소국의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이 대화에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길 수는 없는 사실임을 확인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작은 바람이 있다면 현실의 국제적 입지를 감안하여 소극적인 무대책의 전략도 좋습니다만 강대국과의 협정에 임할 때 자료와 대응 태세만은 철저히 하여 향후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는 경솔한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히모토가 발견해서 갖고 있다는 사진과 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그 사실이 독도의 일본 영화를 합법화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의 목적이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그들이 과거에 독도를 점유하였던 근거로서 현재 우리의 점유를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본은 아마도 그 사진의 효과로서 현재 우리 경찰이나 주민이 독도에서 거주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표명되는 대한민국의 점유권으로서의 영토 고권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세계에 어필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물론이죠. 세계가 암초로 인정하는 독도를 사람이 거주하여 점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암초란 해양법상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불비된 상태를 의미하니까 소유권은 있을지라도 점유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봐야죠. 설령 독도가 자연성의 지위를 얻게 되더라도 그때 가서는 과거 그들 주민의 거주 사실로서 영토 분쟁의 소지를 여전히 남겨두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진의 실체를 논할 필요가 있겠군요. 혹시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망언의 목적상 최근에 조작된. 그렇지는 않겠죠. 사실상 러일 협정 당시의 사진은 맞을 거예요. 다만 그때 조작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당시까지만 해도 독도는 울릉도 부속 도서였을지라도 무인도였거든요. 그 점에 착안해서 일본이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우세한 외교력으로 러시아의 추인을 끌어낸 거죠. 그렇다면 사진의 사람들이 실제로 독도에 살았을까요? 글쎄요. 실제로 살았을 수도 있겠죠. 일본이나 인접국의 중범죄자를 일본이 외교적 목적을 위하여 독도에 격리 수용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아니면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어민들을 데리고 사진만 찍었던지. 그게 아니더라도 러일 전쟁을 앞둔 일본 외무성과 해군성은 무인도인 독도의 일본령 편입을 위한 음모를 추진하여 1905년 1월 일본인 어업가의 독도 영토 편입원을 승인하는 형식을 거쳐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결정을 내릴 바 있죠. 이어서 일본 해군성이 독도 인근에서 표박 중이던 러시아 발틱 함대의 동정 관찰 및 견제를 위하여 독도에 막루를 설치하였으니 실제적으로도 일본인이 독도에 체류한 사실은 있죠. 다만 군인보다는 민간인의 체류 사실이 설득력을 더한다고 봐야지요. 그렇더라도 독도가 유인도로서 일본령이 될 수는 없지요. 그때만 해도 일본이 제국주의의 시작 단계로서 한국을 강점하여 내정 간섭이 대단한 시기였고 그것이 인정되어 2차 대전이 끝난 뒤 포츠담 선언과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에 의해 해방과 더불어 한국 영토임이 전 세계에 선언되었고 1952년 우리 정부는 평화선 선언을 통해 독도의 주권을 세계에 재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현실의 국제 정세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일 간에 첨예하게 주고받는 논쟁거리로서 일본 측 주장은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메가더 원수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후 처리로
일본에 보낸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대한 각서와 연합국이 지정한 메가드 라인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에 포함되었지만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대일 평화조약에서는 분리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논쟁거리를 제공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이 회담에 관여한 일본의 미국인 고문이 독도에 기상기지나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미 국무성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한 결과 미 국무성이 주관적 국익을 고려하여 독도를 한국 땅이란 명시를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을 일본인이 제기하였다는 점이 또한 이채롭다고 할 수 있죠. 히데키라는 일본인 교수는 독도의 한국 영유를 인정하는 자로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관련하여 교섭에 참여해 발언할 기회를 얻었지만 한국은 직접 발언할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으므로 미 국무성의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주권 국가로서 고유한 영토권을 보유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미국은 자국인인 메가드 원수의 각서를 무시한 것일까요? 그 점이 바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강대국들은 국제 문제나 국제 현상에 대하여 현실적 국익을 가장 큰 판단 가치로 여기고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은 당시 향후 태평양 전략과 관련하여 그러한 조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전범국 일본을 연합국의 리더인 미국이 관리하기도 편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섬이 내륙의 영토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일본은 러시아, 중국과도 여러 섬을 두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섬은 해양법상 암초와 인공섬 그리고 자연섬으로 구분되지요. 그 중에 영토의 경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섬뿐이지요. 자연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식수, 나무, 사람이 그 구성 요소지요. 그렇다면 독도는 자연섬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일본에게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봐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는 해양법상 암초로 규정되어 왔고 근간 일본은 한국이 섬이라고 주장하는 독도는 섬이 아니라 나무가 자라지 않는 암초이므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라는 주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지요. 암초이기 때문에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국경의 요건이 되지 못해서 동해에서 독도를 포함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공인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일본 측 주장에도 부당한 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독도를 중심으로 한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독도를 암초로 규정하여 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일본은 가로 2m, 세로 3m 밖에 되지 않는 암초인 오키노 도리시마를 개발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선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도는 관심을 가지는 수많은 애국자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그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죠. 수도의 물골에서 샘솟는 식물의 수액은 맑고 풍부한 생명수로서 식수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요. 독도의 숲을 조성하는 데 정열을 다한 분들의 노력으로 동백나무, 사철나무 등 해풍에 강한 수종들이 독도의 곳곳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유인도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뜻있는 분들이 독도의 주민이 되어 살고 있고 수많은 애국자들이 독도의 주민이 되고자 호적을 옮기는 데 동참하고 있지요. 경찰병력의 주둔과 주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이라 하면 일정 기간 그 지역에 살든지 그곳에 적을 두고 있던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독도 경비대의 경우에는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적, 군사적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으니 주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호적을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그렇다면 독도의 주민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얻는 실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섬의 주민이 거주한다는 사실은 첫째, 자국의 국민이 거주함으로써 해당 국가는 섬의 점유권자로서 자국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될 수 있고, 둘째로 어떤 섬이 유인도로서 자연섬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섬은 영토의 경계가 되면서 영해의 확장을 가져와 현대에 있어 배타적 경제 수역의 혜택을 광역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영토로서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그 섬으로 인해 얻는 영해의 이권은 엄청나군요. 그런 이유로 해서 일본이 개인도 아닌 국가로서 그토록 억지 주장을 펴는군요. 그렇지요. 독도로 인해 우리는 남한 국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영해를 보장받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작은 섬에 비해 독도의 가치는 엄청나답니다. 먼저 독도 주변 해역은 한류와 난류의 교차 지점으로서 황금어장임을 꼽을 수 있고요. 둘째로 독도는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해저산인데 세계적으로 해저산이 수면 위로 돌출된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로서 해저산의 진화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제기되는 독도의 가치가 최근에 이르러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일본이 집요하게 독도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로 러시아 과학자가 적시한 바 독도 주변 동해의 천연가스 자원이 엄청난 매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도의 천연가스로 추정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란 그 자체로서도 청정 에너지 자원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자원은 석유 자원의 매장을 암시하는 지시 자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의 야욕은 경제적 침략으로 단정 지을 수가 있군요. 그렇다면 이 문제도 일본의 침략 행위의 한 전술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일본은 자국민을 선동하여 시마네현 다케시마로 호적 옮기기 운동을 펼쳐 독도의 주민임을 공정하는 사례가 빈발하다고 그러던데요. 한국의 그것과 관련하여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일본의 그러한 행동도 우리의 선례를 모방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불과하여 읽어도 논의의 가치가 없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독도관 형성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우리나라는 현재 독도의 경찰병력의 주둔과 민간인의 주거로서 온전한 대한민국 영토로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지요. 그와 함께 자연섬의 조건이 하나하나 충족됨으로써 독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영토임과 동시에 한일 해역을 구분하는 국경화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에 긴장한 일본이 마침내 이성도 체면도 다 버리고 최후 발악적 행태를 자행한 것이 다케시마의 주민운동인데, 영토 점유권조차 없는 일본의 국민이 독도 주민임을 내세우는 행위는 목불인견 그 자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